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양자 컴퓨팅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 중에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나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이온큐 상승 랠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유가 정말 많아요. 트럼프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부터 시작해서 기업 인수합병 이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대략 바닥에는 7달러 정도에서 지금 35달러, 그러니까 5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단 지금 2달 만에 나온 겁니다. 2달 만에 5배가량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말이 되냐. 이 정도 상승이면은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아무리 트럼프에서 밀어줬다고 해도 5배씩 오른 기업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온큐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유가 있더라. 바로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더라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이나 양자 컴퓨팅에 대한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와 양자 컴퓨팅의 1인자 아이온큐가 반도체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양자 컴퓨팅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는 뭘 만들죠? 예, GPU를 만들죠. 근데 그 GPU에 양자 컴퓨팅 기술을 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기술, 기존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양자 컴퓨팅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니까 집중하십시오. 지금 우리 집 한 집 한 집에 스마트폰 또는 PC 쓰듯이 양자 컴퓨팅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당장은. 그럼 이 큰 그리고 이 비싼 양자 컴퓨팅은 어디에 쓰냐라는 거죠. 일단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양자 컴퓨팅 협력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면 쿠다 AI 반도체 시스템 혁명이 올 것이 전망됩니다. 아니 쿠다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쿠다 Q라고 해서 이게 협력을 하는 건데 QPU와 GPU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통합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돕는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적 컴퓨팅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렵게 써 있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쿠다가 뭔가, 쿠다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 및 프로그래밍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최대 효율로 뽑아낼 수 있는 저렇게 말하는 프로그래밍인 거죠. 그래서 쿠다로 대부분 딥러닝 또는 과학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쿠다로 엔비디아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데 쿠다 Q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양자 기술을 더해서 더 빠르고 더 어떻게 보면은 고도화된 이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쿠다의 시스템 혁명은 뭐냐? 기존의 속도, 기존의 능력을 양자로 끌어올려서 기존의 쿠다가 아니라 더 새로운 엔비디아로 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 거다. 누구랑? 아이온큐랑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엔비디아가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진심이에요. 구글이랑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구글의 양자 컴퓨팅 프로세서 설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역학을 이용해 현재 반도체 기반 기술보다 훨씬 빠른 기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고 좀 더 성능 좋고 좀 더 강력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양자가 필요한 겁니다. AI 가속 칩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컴퓨터를,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죠, 구글에 제공하고 양자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 추울 때, 뭐 이럴 때, 저럴 때 이런 거를 이제 다 체크해서 최적으로 양자 컴퓨팅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뭐 만들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사 시스템이 과거 일주일 걸리던 결과를 불과 몇 분 만에 적은 비용으로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를 더 낮은 단가에 더 많은 곳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빠르지만 지금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AI 결과, 정확히 말하면 추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양자가 꼭 있어야 되겠는걸? 이라고 엔비디아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꽤나 AI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그 양자를 가지고 그럼 지금 당장 뭘 결과를 낼 건데, 그걸로 뭐 할 건데, 뭐 각자 뭐 스마트폰, PC에다 넣을 거니? 아니죠.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양자가 가장 먼저 활용될 곳, 누가 봐도 여기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넣을 수 있는 곳. 컴퓨터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어디에 먼저 IBM은 양자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이어 유럽에도 구축했으며 국내 연세대 송도 국제 캠퍼스에도 IBM 퀀텀 시스템 1 양자 컴퓨터를 기동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 양자 기술이 가장 먼저 들어갈 곳이 덩치가 좀 커도 되고 비용이 좀 들어가도 되는 데이터 센터구나. 우리가 AI를 좀 더 빠르고 더 성능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양자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구나. 두 가지 기술이 있겠죠. 속도를 빠르게 하고요. 양자 기술로 보안을 철저히 합니다. 이제는 추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추론이 뭡니까? AI가 학습하고 학습 결과를 내는 겁니다. 이젠 그 결과가 모든 AI가 다르겠죠. 왜? 다른 학습을 하는 AI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젠 추론 결과에 따라서 AI의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어? 얘는 과정이 좋네? 이게 아니죠. 결국엔 결과값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보안이 서로 간에 상당히 심해질 거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데이터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해킹이. 그걸 막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양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 임대 업체인 미국의 에퀴닉스는 양자 컴퓨터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양자 암호 체계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AI 시스템, 실제 거기에 중심인 데이터 센터에 양자 기술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안전하고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자가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상용화되는 거고, 일단 지금은 각 데이터 센터에 갖다 박아야 된다. 에키닉스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 등 주요 클라우드 업체의 거점 데이터 센터 중 40%를 임대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에키닉스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에키닉스는 지금 양호 암호 체계, 양자 암호 체계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40%는 양자 암호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양자 기술로 방어하고 양자 기술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먼저 상용화를 시작하더라. 아,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막연하게 양자 컴퓨팅 했지만 그 기술력이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갈지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국내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아이온큐랑 엔비디아랑 손잡고 뭐 에키닉스가 상용화 하겠다. 알겠어요. IBM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요. 일단 나라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자 컴퓨팅 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이 좀 됐고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를 통해 양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가 들어가겠죠. 5년마다 양자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부의 양자과학기술 상용화 촉진, 양자산업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 양자로 사실 돈 벌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도와주면은 앞으로 돈을 못 벌어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가 안 와도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야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법안에 기반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기술은 사실 내년부터 좀 본격화되고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어디 있는가? 양자를 국내에서 하는 기업이 있나? 사실 몇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양자 기술이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몇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은 직접 양자 기업을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기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양자 관련 기업이에요 하는 기업들이 다 SK텔레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분산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2018년에 스위스 양자 암호 통신 기업 IDQ를 700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 이걸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은 양자에 좀 진심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양자에 관련된 뭐 이 연구소나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격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2018년이고요. IDQ 인수 후 SK텔레콤은 QKD 양자 난수 생성기, 양자 센싱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시장을 공략을 했고요. 뭐 실제로 이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양자 키 분배 기술로도 불리며 불법 접근을 하면은 광자의 성질이 변해 해킹 시도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주고받는데 누가 들으려고 시도하면 그 얘기가 외계인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래서 해킹 시도만 해도 얘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 암호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일단 시작은 보안입니다. 양자 보안. 왜? 일단 보안이 돼야 양자 컴퓨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으로 뭔가를 추론해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양자 컴퓨팅으로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양자 컴퓨팅으로 뺏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격력만 많아지면은 이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뭘 먼저? 방어력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양자 컴퓨팅을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을 키워놓고 내가 양자 컴퓨팅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다른 양자 컴퓨팅이 그 기술을 가지러 와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암호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갈 게 보안입니다. 속도, 공격보다는 보안이 핵심이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올해 11월 KCS와 공동 개발 및 상용화한 양자 암호 원칩이 국가정보원의 암호 모듈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생각보다 SK텔레콤이 만든 게 괜찮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증까지도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SK텔레콤은 이거를 어디다 쓰는데 아까 미국은 데이터 센터에다 쓴 다음에 그래서 확인해 보니 SK텔레콤도 데이터 센터에 쓸 확률이 높더라. SK는 투자사 람다를 통해 12월 AI 데이터 센터를 가산 디지털 단지 센터에 오픈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SK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 H100이 배치될 예정이며 3년 내로 수천 대 이상의 H100을 추가 배치해 국내 최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T는 SGH에 2억 달러를 투자하며 AI 데이터 센터, 엣지 AI, 미래 메모리 솔루션 등 AI 인프라 사업 영역 전반으로 협력합니다. 얘가 뭔데? 얘가 이제 사실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액침 냉각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GH와 협력을 통해 SKT는 자사의 데이터 센터 관리 시스템, 액침 냉각 기술 등 효율성을 가속시킬 전망입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자 암호를 이용해서 일단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하겠구나라고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수치로 간단하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충분히 양자가 성장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해요. 양자 뛴다고 SK텔레콤이 뜁니까? 근데 2025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통신 자체의 추세 전환이나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에 더불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SK텔레콤 통신 사업 성장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내년부터 미국 전역에 고속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 BEAD가 시행이 됩니다. 이게 뭔데요? 사실 정말 이거를 좀 공들여서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2025년부터 총 예산 중 20%, 약 60조가 먼저 집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통신망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인프라입니다. 왜? 이제는 사실 이 미국이 그 구축하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근데 이제는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60조가 되고 20%가 60조라는 건 뭐예요? 아시겠지만 나머지 저렇게 말하면은 한 240조가 아직 남았다. 그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말 T모바일은 5G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5.5G라고 하죠. 구축을 언급을 했고요. 중국은 이미 완성됐거나 내년 완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5.5G가 이제 내년에 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5G와 6G의 중간 정도 되는 더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를 더 많이 옮길 수 있는 기술력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왜? 올해 표준이 통과됐고 올해 준비를 끝내고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5.5G 기술력을 2025년부터 개화되고 새로운 요금제가 아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사업 자체가 내년부터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뿐만이 아니라 통신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보시면은 꾸준히 2022년도부터 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년까지도 2025년도죠. 내년까지도 꾸준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든가 이 매출 점유율이 우상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양자 기술을 키우고 있고 그걸로 데이터 센터를 하고 거기에 통신 사업까지 성장이 나오는구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매출액 자체가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그래서 17조 3천억, 17조 6천억, 그리고 이제 여기 17조 9천억인데 내년도에 또 매출액이 성장을 하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조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높아요. 많은 분들이 봤을 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땡겨보면 그렇게만 엄청 높다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구간으로 돌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AI 산업 구간으로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5G가 새로 구축되는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2018년, 19년 이 당시가 이제 5G 투자가 폭증하는 시기였거든요. 그 이후에 5G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지금 5.5G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충분히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 5G 구축했던 만큼이나 아마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구간에서 저는 위 상승을 따라잡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 대략 6만 원 이하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자 컴퓨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통신까지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SK텔레콤, 국내 몇 안 되는 양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HBM이라든가 EUV,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이 급등이 예상되는 시황이라든가 또는 관련주들 정리 좀 무료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기법 강의까지 좀 무료로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쓴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쓴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라든가 HBM,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그리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까지 저희가 자료를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립니다. 밑줄 본전이잖아요.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29일, 28일, 27일, 26일, 25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저희가 장전에 전부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료 무료로 매일매일 제공하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